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6월 13일 밤에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여정의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담화 내용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NSC 긴급 회의도 열리고, 또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보면 조만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겠구나. 또 김여정이 군사 행동 다음에 액션 취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김여정의 담화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지금 김정은은 사실상 토사구팽되는 군 내부 또 당 내부 당정군의 실세 강경파들에 의해서 사실상 토사구팽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함께, 김여정, 백두혈통의 한 사람인 김여정이 사실상 김정은을 대체하는 새로운 꼭두각시로 보면은 북한의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김여정을 선택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저희가 지난 4월 15일 얼마 안 되죠. 정확히 2달 전입니다만은 4월 15일 당시 이제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은 유고설,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 실각설, 저는 황태순TV에서는 실각설에 굉장히 무게를 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5월 2일이 되어서야 순천 인비료공장에서 테이프 커팅하면서 일단 한 20일간 계속되었던 김정은의 어떤 유고설이 일단 1차 잠들었습니다만은 그 20일 동안 요미우리, CNN 등 세계적인 유수한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북한의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죠. 그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니까 요미우리 아사히다 공익을 했습니다만, 요미우리군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나흘간 있었던 당시 이제 중앙위원회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때 결론된 것이 뭐냐니까, 유사시에 김여정을 김정은의 어떤 권한 대행으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이례적이죠. 또 잘 생각해보면 작년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허이허이 김정은이 평양에 새벽에 도착했을 때, 새벽에 도착한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니까 통상 지도자 같으면 바깥에서 잠깐 쉬었다가 벌건 대낮에 들어와야지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3시에 들어오고 나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수표, 즉 서명한 내용이 뭐냐니까, 당 초급 선전선동 일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 수령에 대한 신격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자아 비판한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김여정의 담화 전문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그 당시에 거론되었고, 또 황태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 그 당시 김정은이 5월 2일날 짠하고 나타남으로써 마치 그때 거론되었던 모든 것들이 엉터리 분석 내지는 거짓말인 듯이 치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김여정이 어젯밤에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 관계가 여태껏 이 모양이겠는가?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왔던 김정은의 외교 중심 노선을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시대까지만의 선군 정치입니다. 모든 것을 군이 앞장섰던 것이고,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경제 및 군사 병진 노선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 군사 병진 노선의 핵은 뭐냐니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국교를 정상화해서 돈을 들여오고
남쪽하고도 좋게 지내면서 달러를 받고 그래서 경제를 살려서 인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경제 군사 병진 노선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 북한도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만 기득권, 우리만 무슨 뭐 민주노총 이런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기득권 세력 대표적이 바로 군이죠. 또 당이죠. 그다음에 정부의 핵심들인데, 그들로 봐서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다 침범하는 거예요. 선군 정치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그런 자기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짓누르면서 핵을 갖다가 레버러지, 즉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2018년 4.27 남북 공동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했고, 또 9.19 남북 회담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제 그제 보면 계속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군 출신인 이선권 외교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종합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멍청하게도 문재인 남조선 대통령에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기당한 김정은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김정은이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니까, 부정하기가 흔한 얘기로 쪽팔리니까 그야말로 동생을 앞장세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니까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당시 김여정이 철칙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가만히 왜 그러면 김여정이 김정은하고 궤를 같이 한다면 굳이 철칙시킬 이유가, 즉 철칙이라는 게 우리 말하면 일단 해임하는 걸 얘기합니다. 철칙시켰다가 지난해 9월에 다시 복권시켰거든요. 자, 이건 뭐냐니까 김여정은 뭔가 김정은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한배에서 나온 형제, 한배 한씨에서 나온 형제 간에도 사실은 권력을 놓고, 부자지간도 권력을 못 나누는 판인데 남매지간을 권력 나누기 쉽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담화 내용 보면은 여기다 쭉 중간에 막 잔소리, 그건 주로 보면 뭐 배신자, 쓰레기 쭉 얘기 나오다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남 사업 연관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지금 보면 김정은이 직접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왜 보면 김여정한테 애둘러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여정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거기 당과 국가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당내 또 국내의 강경 세력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관심 갖는 것이 뭐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군권, 그들의 대원칙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누가 군권을 장악하느냐. 그래서 마오쩌둥은 1935년 쭈니 회의 이후에 76년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자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등소평, 덩샤오핑이 후야오방, 자오짱, 조자양 등에게 모든 권한을 다 총서기 자리 넘겨주고 모든 걸 다 넘겨줘도 죽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았던 것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주석 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김여정은 버젓이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 해서는 절대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즉 자기가 군참모부에게 넘겨주려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른바 군 통수권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김여정은 군 통수권자가 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니까 6월 4일 김여정이 처음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남 그야말로 포문을 열기 시작했고, 어제 그전에는 저희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과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대권을 잡기 직전에 얻었던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버젓이 쓰고 있으면서 드디어는 이제는 군을 지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게 김정은의 실수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자기가 보면은 자기 주변에 삼지연 5인 3지연 8인 하는데 자기 주변에 보면 황병서, 조현준 이런 등등등등에 쏘여서 아버지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자기를 갖다 맡겼던 이른바 운구칠인이 있습니다. 즉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김정일 시신을 운구했던 7인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이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7명이 다 없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장성택은 당시 조직지도부 황병서 등의 꼬드김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가 고모부, 자 우리 아들 클 때까지 좀 당신이 후견 역할을 해 했던 그 장성택 운구치리는 행렬을 보면은 바로 김정은이 바로 그 뒤에서 걷는 게 장성택입니다. 그리고 장성택 뒤에 김기난, 최태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운구 오른쪽에 김정은이 섰고 왼쪽 제일 앞에 군의 최고 어떻게 보면 순회가 이영호입니다. 총참모장 이영호, 그 다음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정치국 제1부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4명 도합그래서 김정은 포함해서 8명이 쓰는데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거한 사람이 바로 이영호입니다. 군의 실세 김정일을 그렇게 믿으면서 아마 이랬겠죠. 이영호 너는 우리 아들 클 때까지 우리 아들이 기반이 단단해질 때까지 네가 군을 장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쨌든 최용해, 황병서 등등의 꼬드김에 빠진 김정은은 이와 같이 군의 이영호 또 당 행정부장이던 장성택을 갖다 제거합니다. 스스로 자기 팔다리를 자른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보면은 김정은은 그 옆에 사람들에서 너무나 잦은 군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 제 할아버지 김일성은 그렇게 군 인사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내 신복을 심어두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총참모장, 그다음에 총정치국장 등 보면은 그저 1년에 2명씩 계속 바뀌고 제거되고 바뀌고 철칙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단계에서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고명 대신 자기 다 숙청했죠. 그 다음에 이미 모든 권한은 조직지도부. 요즘 보니까 강철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군 실세로 떠오르는 것은 김조국이다. 이 김조국은 황병서가 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직지도부에서 북한의 총정치국을 갖다가 감찰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조국이 실세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에서 무슨 군사적 변고가 난다면 그 핵심은 김조국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강철한 씨 이야기인데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는 이제는 김여정 그동안 어쨌든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하는 데는 철저하게 김정은이 보면은 군사 경제 병진 노선하면서 키워왔는데 지난해 재작 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협상 위주로 노선을 잡았던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신부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새로운 꼭두각시로 군의 강경파, 당의 강경파에 의해서 김여정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김여정은 새로운 사실상의 김정은에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자인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옹립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뭔가 지금 계속 남쪽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어떤 무력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좀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대결 구도로서 뭔가를 뜯어내겠다. 즉 외교부 중심에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나 남쪽으로부터 뜯어내겠다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대결 구도를 통해서 전통적 벼랑 끝 전술, 즉 아버지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통해서 과거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실험용 플루토늄 요만큼 갖고 어마어마한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갖다 땡겨왔듯이 앞으로는 이제는 협박 공간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 거기에 보면 그런 가운데 당과 군의 어떤 강경 그룹들이 이제 권력의 키를 잡고 새로운 꼭두각시로 김여정을 갖다가 선택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대결 구도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